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저는 저번 주에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에 갔어요. 머리를 자르고 있었는데 미용사분이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오늘 날씨 같은 가벼운 주제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많이 추운 것 같아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뒤로도 계속 스몰 토크가 이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스몰 토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사람을 엄청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괜찮았는데 대화가 계속 이어지니까 나중에는 조금 피곤했어요. 그래도 날씨처럼 정말 간단한 이야기는 괜찮아요. 근데 가끔 어디 사세요? 몇 살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같은 개인적인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갑자기 인터뷰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스몰 토킹을 하려고 하는 미용실은 다음부터는 안 가요. 시작은 날씨 같은 스몰 토킹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몇 살인지 묻고 어디 사는지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되게 귀찮아요. 그런데 미용사분들도 스몰 토크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해요. 왜냐면 머리를 자르는 건 서비스잖아요. 머리를 자르는데 시간이 드는데 그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손님이 지루할 수도 있고요. 손님이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일종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바로 말하는 손님들도 있지만 어떤 손님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용사 입장에서는 가볍게 말을 걸어서 손님이 더 편하게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스킬인 거죠. 저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스몰 토크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미용실에 가면 말을 많이 하시는 손님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미용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조용히 있고 싶은지 아니면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니까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번에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미용실을 하나 봤어요.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미용실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옵션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스몰 토크가 좋아요. 저는 스몰 토크가 싫어요. 옵션이었어요. 그걸 보고 와, 진짜 똑똑하다 라고 생각했어요. 동시에 미용사분들도 스몰 토크 때문에 고민이 엄청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미용실 말고도 스몰 토크가 많은 곳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택시예요. 그런데 택시는 미용실보다 조금 더 무서워요. 왜냐면 택시는 보통 아저씨들이 운전을 하니까 미용실 아줌마보다 더 직설적이고 터프한 경우가 많아요. 가끔 택시에서 정치 얘기를 꺼내는 아저씨들도 있어요. 정치는 정말 민감한 주제잖아요. 가족끼리도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택시에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왜 굳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걸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대화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저한테 계속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면서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친구한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힘들다고 말하고 통화를 끝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택시 아저씨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뭐든 힘든 거다. 힘들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심리 상담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술을 많이 마셔서 머리가 아픈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솔직히 좀 짜증나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스몰 토크 자체가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스몰 토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엔 한국에는 왜 스몰 토크 문화가 없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에 사이비 종교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사이비 종교는 쉽게 말하면 가짜 종교, 영어로는 컬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갑자기 여자 2명이 와서 말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길 좀 물어볼게요 라든지 갑자기 시간 있으세요? 이렇게 대뜸 물어봐요. 만약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근처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좀 더 하자고 해요. 이럴 때는 무조건 도망치셔야 합니다. 나중에는 갑자기 이상한 종교 얘기를 꺼내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이비 종교가 길거리에서 랜덤한 사람들한테 접근해요. 이런 경우를 한두 번 겪고 나면 길거리에서 말을 거는 사람을 보면 의심부터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정말로 길을 몰라서 묻는 건가? 아니면 사이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길에서 말을 걸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길거리에서 할 수 있는 스몰 토크도 사라지게 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의 나이 문화랑 존댓말 문화예요. 외국에서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5살, 6살 차이가 나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심지어 10살 차이가 나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20살 남자와 30살 남자가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솔직히 그게 쉽지 않아요. 물론 20살 남자와 30살 남자가 친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보통 친구라기보다는 친한 형과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어린 동생이 나이가 많은 형한테 더 예의를 갖추게 돼요. 동생이 형한테 존댓말을 쓰고 더 깍듯하게 대하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 스몰 토크를 해야 하면 나이를 모르잖아요. 나이를 모르니까 서로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애매해요. 그리고 만약 나이를 알게 된다면 서로 조심하게 되고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길에서 모르는 사람과 스몰 토크를 하려는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와 비슷해요. 바로 모르는 사람과는 호칭이 불편해요.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에선 너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너 대신에 사장님, 선생님, 이모 같은 다양한 호칭을 써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과 얘기를 하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려고 해도 이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하지? 라는 생각부터 들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하면 보통 저기요 라고 시작하는 편이에요. 마지막 이유는 핵가족화예요. 핵가족화는 가족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자식들까지 한 곳에 모여 사는 큰 가족이 많았죠. 이런 큰 가족들이 마을에 모여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해도 가족의 규모가 작아졌어요. 보통 엄마, 아빠, 자식밖에 없죠. 그리고 도시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옆집에 사는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결국 관계가 더욱 개인화되고 이웃도 친한 이웃이 아니고 그냥 옆집에 사는 사람이 되면서 스몰 토크 문화가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 같아요. 다만 재미있는 건 도시에서는 스몰 토크 문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시골에서는 아직도 스몰 토크 문화가 있어요. 어차피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알고 보면 친구의 친구인 경우가 많으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려는
분위기가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도 시골에 가면 처음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을 자주 걸어요.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끼리 하는 스몰 토크가 더 어색하고 스몰 토크 문화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의 스몰 토크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스몰 토크 문화가 있나요? 여러분은 스몰 토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또 쭈나 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